안녕하세요, 꿀꿀아빠입니다. 오늘부터 바둑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바둑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가장 기본적인 규칙만을 배우겠습니다. 당기나 체스로 따지면 각 말을 움직이는 방법 정도를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바둑이 상당히 배우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건데요. 기본 규칙만큼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. 이론적으로는 이 기본 규칙만 배우면 바둑을 충분히 둘 수 있습니다. 알파고 제로 같은 경우는 이 기본 규칙만 배우고서 혼자 몇 주간 학습을 한 다음에 세계 최정상 기사로 올라섰죠. 뭐 우리는 사람이니까 그렇게까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 기본 규칙을 응용해서 여러 판 두어가다 보면 뭐가 되고 뭐가 되지 않고 이런 수들을 배워가다 보면은 점차 실력을 올려갈 수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오늘은 기본 규칙으로 이 바둑판을 잠깐 살펴보고 어디를 둘 수 있는지, 두지 못하는 곳인지, 상대방의 돌을 어떻게 잡아내는지, 그리고 결국 어떻게 해야 이기는 게임인지 이 정도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이 바둑판을 보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판으로 이동을 했습니다. 먼저 이 바둑판에 대해 개괄적으로 설명을 좀 드릴게요. 네 면이 모두 같습니다. 정사각형의 형태고 실제로 바둑판 제작할 때 센치는 조금 다릅니다. 가로 세로가. 근데 이게 19칸 곱하기 19칸 361칸이고요. 각각의 위치에 대해 좀 설명드리면 요 화점 보이시죠? 요걸 9개의 점이 적혀있는 요걸 화점이라 그러거든요. 그래서 이 네 귀퉁이 요 부분을 귀라고 하고 이 사이드 부분 있죠? 사이드 요렇게 여기가 변, 그리고 가운데를 중앙이라고 뭉뚱그려 표현합니다. 딱딱 그 선 칸마다 어디까지가 귀다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. 대충 귀퉁이면 귀, 그리고 가운데 이 사이드 쪽이면 변, 가운데면 중앙 이렇게 부릅니다. 먼저 바둑은 어떻게 해야 이기는 게임이냐? 흑과 백이 번갈아서 두는데 집이 많은 쪽이 이기는 게임입니다. 그럼 집이란 건 뭐냐? 이렇게 자기 돌로 둘러싸인 곳이 집입니다. 이렇게 보면 흑 4점으로 지금 한 칸이 둘러싸여 있죠. 그럼 요게 바로 한 집이 되는 겁니다. 그럼 두 집은 어떻게 될까요? 이렇게. 그러니까 이게 한 수씩 번갈아서 두는 스포츠다 보니까 가장 효율적으로 집을 짓는 쪽이 이기게 되는 거겠죠. 그래서 바둑학원 첫날 가면 그런 거 배워요. 그러니까 집을 가장 효율적으로 짓는데 그럼 처음에 어디다 둬야 될까 하는데 이제 수많은 기보들 보면 한 99%는 요 귀에서 시작해요. 갑자기 오목처럼 중앙에 두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. 이런 데도 안 둬요. 자, 왜냐? 귀가 가장 효율적으로 집을 지을 수 있기 때문인데 이렇게 자기 집을 만들려면 자기 돌로 감싸야 되잖아요. 그 칸을. 요 맨 사이드 줄, 맨 가해 줄은 누구의 것도 아닙니다. 그 근처만 쌓으면 그게 자기 집이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변 쪽에다가 집을 만들려면 한 집을 만들려면 이렇게 만들면 되는 겁니다. 그래서 바둑학원 처음 가면 어떻게 되냐면 만약 두 집을 짓는데 어디가 제일 효율적일까 하는데 예를 들어 귀 쪽에다 집을 짓는다고 해봅시다. 귀는 두 집을 만들려면 이렇게 하면 흙에 두 집이 생겼습니다. 그죠? 근데 변 쪽에 지으려면 이렇게 만들어야겠죠. 그다음 중앙에다가 집을 지으려면 이렇게 만들어요. 자, 그러면 각각 두 집을 만드는데 들어간 돌의 개수를 한번 봅시다. 귀는 3개를 썼고 돌을, 변은 4개를 썼고 중앙은 6개를 썼습니다. 한 집을 만들 때도 마찬가지예요. 한 집 만드는 것도 귀에선 2개면 되고 변에선 3개, 중앙에선 4개가 필요합니다. 그 말인즉슨 뭐냐면 귀가 집을 짓기에 가장 효율적인 공간이라는 것이죠. 그래서 기보들에서도 다 항상 네 귀퉁이를 서로 번갈아 차지하는 형태로 바둑이 진행이 됩니다.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진행이 돼요. 자, 이제 다음 규칙으로 상대방의 돌을 따내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. 그러니까 단수, 우리말로 단수라고 하는데, 자, 이런 식으로 있다고 할 때 그 돌을 근처로 모든 곳이 막히게 되면 죽는 형태가 됩니다. 그러니까 이렇게 있을 때 흙이 여기다 두면 요 백돌이 모두 둘러싸였죠. 이렇게 되면 단수 형태가 되고 이거는 드러내서 나중에 사석으로 쓰이게 됩니다. 사석으로 쓰인다는 건 뭐냐면 요 백돌이 있죠. 나중에 이제 집 계산을 할 때 상대방 백이 지은 집을 요 두 개로 메꿀 수 있어요. 그러니까 두 집을 상대방 집을 줄이는 효과가 있죠. 자, 다시 그러면 이런 형태에서 만약에 백이 둘 차례다 이러면 요 두 점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수를 늘리는 방법을 쓸 수 있겠죠. 그러면 당장 이제 흙은 이걸 잡을 수 없죠. 자, 백은 그럼 백을 잡기 위해서 흙은 몇 개를 더 놔야 잡을 수 있을까? 한 수, 두 수, 세 수. 이렇게 놓으면 백돌을 따낼 수 있게 됩니다. 자, 단수란 개념 반대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.
가장 기본적인 단수 형태는 요거죠. 이때 흑돌이 여기 있으면 자, 빈 공간이 하나 남았죠. 이게 없어지는 순간 흙은 따이게 되는 겁니다. 그러면 흙은 따이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달아나는 방법을 선택해야겠죠.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규칙이 나오는데요. 이런 경우에 이미 이제 이렇게 한 집을 지금 백이 만들어 놓은 상태죠. 흙은 이곳에는 둘 수가 없습니다. 이거는 착수 금지라고 하는데요. 자, 보세요. 여기에 들어가면 저절로 자살하는 형태가 되죠. 흙돌이. 그럼 바로 없어지지 않습니까? 이런 경우는 못 두게 지금 착수 금지수로 막아놨습니다. 자, 2점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. 이런 식으로 지금 집이 만들어져 있는데, 자, 백은 당연히 여기를 둘 수가 있어요. 여기를 두면 요거를 따내면 되지 않습니까? 근데 흙은 여기를 둘 수가 없습니다. 두는 순간 자살이 되기 때문에 둘 수가 없어요. 이해되시죠? 근데 이제 예외적으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. 자, 지금 흙은 여기를 둘 수 없는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.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. 이렇게. 자, 이 경우는 둘 수가 있습니다. 왜 둘 수가 있냐? 요거를 두는 순간에 만약에 이 돌들이 없었으면 그냥 자살이 되는데 요 돌들이 있었음으로 해서 지금 자, 이 형태였죠. 여기서 백도 지금 단수 형태죠. 요걸 둠으로 해서 요거를 따낼 수 있는 형태는 둘 수가 있는 형태입니다. 쉽죠? 백도 다시 여기를 둘 수가 있는데요. 만약에 백도 이런 상태 뭐 이런 게 하나 빠져 있다 그러면 여기는 지금 둘 수가 없어요. 왜냐면 이걸 둔다고 해서 요 2점을 잡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. 그죠? 근데 백돌이 만약 여기 있는 상태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거를 다시 따낼 수 있습니다. 이렇게. 자, 그럼 흙도 마찬가지로 다시 따낼 수 있겠죠. 이렇게 또 이게 단수니까 따내고 이제 백은 더 이상 여기를 둘 수가 없는 상태가 되죠. 자살이니까. 쉽죠? 그래서 이런 것을 착수 금지라고 해서 이거 인터넷 바둑도도 이런 데는 마우스로 클릭이 안 되게끔 이렇게 돼 있습니다. 자, 그럼 여기서 파생된 규칙이 패라는 게 있는데요. 일단 패를 보여드리기 전에 방금 전 형태를 다시 한번 해볼까요? 자, 반대로 할게요. 도를. 자, 이 형태에서 백이 둘 차례라고 칩시다. 자, 백은 여기를 둘 수가 있죠. 이걸 둠으로 인해서 이걸 따낼 수 있으니까. 흙도 마찬가지로 여기를 둘 수가 있죠. 둠으로 해서 그러니까 다시 두는 거예요. 또 따먹고. 백은 또 다시 둘 수가 있죠. 이렇게. 셋이서 둘이 세수를 둬서 따먹고를 반복했습니다. 자, 이건 결국 이제 결론이 났죠. 이제 여기는 이제 더 이상 흙이 둘 수가 없으니까. 자, 그러면 이런 의문이 들 수가 있어요. 이거는 이제 조금 다른 형태를 만들어서 보면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. 자, 이 상태를 한번 보세요. 흙은 여기를 지금 둘 수가 있죠. 이거를 둠으로 인해서 이걸 딸 수 있으니까. 근데 자기도 단수가 되죠. 그럼 백도 또 따고 또 같은 모양이 무한하게 반복이 됩니다. 이러면 바둑이 진행이 안 되겠죠. 그래서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요거는 패라고 부릅니다. 자, 패는 어떤 거냐? 그러니까 이렇게 무한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기를 두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른 곳을 한번 두고 와야 되는 규칙이에요. 무슨 얘기냐면 일단 처음에 이 모양이 딱 생겼을 때 처음에 흙을 한번 둘 수가 있어요. 그러면 백은 여기를 지금 바로 그 다음 수로 둘 수는 없습니다. 대신 다른 데 한번 갔다 오면 둘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다른 데 이런 데를 뒀다고 칩시다. 흙도 요 돌을 지킬 의지가 없으면 그냥 다른 데 둬도 돼요. 그러면 그때 백은 딸 수 있습니다. 그럼 흙도 마찬가지로 지금 바로는 또 못 따겠죠. 다른 데 한번 둬야 돼요. 이런 식으로. 그러면 백이 또 이걸 받아준다. 이러면 흙은 그때 가서 이걸 또 딸 수 있고요. 그죠? 자, 이제 백도 또 다른 데를 둬야 돼요. 뭐 이렇게 갔다고 칩시다. 그러면 흙은 판단을 해서 이걸 움직이는 것보다 이걸 지키는 게 더 크다고 생각하면 이 패를 해소하는 거고, 그렇지 않으면 요걸 또 받고 백이 또 따고, 그럼 흙은 또 어딘가를 두고 그럼 백이 요거를 뭐 받아주면 그때 또 이제 따고,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. 이 다른 데 한번 두는 수를 패감을 쓴다고 해요. 내가 이 패를 꼭 이기고 싶다. 그러면 백이 어딘가를 뒀을 때 이거를 안 바꾸는 못 빼기는 데를 둬야 되는 겁니다. 알기 그냥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. 자, 그냥 예를 들어 설명하면, 자, 백이 여기를 땄어요. 근데 흙은 또 이걸 또 따내고 싶은데 지금 바로 못 따지 않습니까? 이제 팩감이란 걸 쓰고 한 수 두고 와야 돼요. 그러면 예를 들어 이런 데를 가는 겁니다. 여기를 두면 지금 백은 여기를 있는 것보다 이 2점을 살리는 게 더 크다고 판단하겠죠? 그러면 백은 이 2점을 잡히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, 만약에 여기를 안 두면 흙이 이렇게 이걸 따내버릴 테니까
만들기 위해서 여기를 이렇게 늘어나갑니다. 그때 이제 두는 거예요. 그 말이 뭐냐면 이 팩감을 쓸 때 그 패를 꼭 이겨야겠다 싶으면 상대방이 받을 수밖에 없는 곳을 선택해서 두고 그걸 받아주면 따면 됩니다. 근데 여기서 백도 요 두 점을 살리는 것보다 요 패를 이기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요 두 점을 포기하고 다시 흑한테 손이 돌아오기 전에 이 패를 이렇게 해소해 버리겠죠. 그때 이제 흑은 그 팩감 쓴 데를 응징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바둑이 진행되는 겁니다. 자, 이해되시죠? 자, 정리하면 이런 형태로 있을 때 백은 이렇게 자살인 곳을 둘 수가 없다. 하지만 이렇게 여기를 둠으로 해서 상대방의 돌을 잡을 수 있을 때는 둘 수가 있다. 두겠죠? 둘 수가 있고요. 그리고 패의 형태 보여드렸는데 바둑이 무한히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런 패의 형태가 나왔을 때는 한 번 따고 그 다음 사람은 여기를 바로 둘 수가 없고 다른 데를 한번 두고 와서 또 둘 수가 있다. 자, 이 상태에서 흑도 바로 둘 수 있으니까 딴 데를 뒀는데 백이 그냥 요걸 이어버리면 여기를 또 못 두는 거고요.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. 쉽죠? 자, 사실 기본 규칙은 이걸로 끝인데 뭐 이거는 기본 규칙이 아니라 생각하면은 당연히 떠올릴 수 있는 건데 그냥 기본 규칙으로 생각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바둑은 떨어진 두 집이 나야만 사는 겁니다. 자, 이제 방금 그걸 보셨으니까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? 이렇게 하면 지금 한 집이 났죠. 이게 완벽한 백의 집이냐 했을 때 그렇지가 않죠. 자, 바둑이 쭉 진행되고 흑돌이 여기를 이렇게 감쌌다고 칩시다. 이렇게 감쌌다고 칩시다. 그러면 흑은 지금 여기를 두면 105점을 이렇게 따낼 수 있게 되죠. 그러니까 방금 초기에 있던 요것만으로는 사실 백이 온전한 한 집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. 그래서 바둑은 떨어진 두 집이 나야만 온전한 집이라고 판단을 합니다. 자, 이런 형태는 이렇게 아무리 둘러싸더라도 흑은 절대 이 백도를 잡을 수가 없죠. 자, 여기 당연히 못 두죠. 자살이니까. 여기도 못 두죠. 그냥 이 상태로 가만히 있으면 백은 자기가 뭐 이렇게 채우지 않는 이상 이건 죽을 일이 없어요.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온전한 집입니다. 떨어진 두 집이라는 거를 이제 조금 더 자세히 보면, 자, 백이 그냥 상대방한테 둘러싸여도 죽지 않는 형태, 그게 온전한 집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걸 정의하는 게 떨어진 두 집이라는 겁니다. 집이 갈라져야 돼요, 반드시. 이제 여기서부터는 사활이라 기본 규칙은 조금 넘어설 수도 있는데 예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. 자, 이게 방금 본 모양이었죠. 이거는 자, 흑이 무한히 둘 수 있어도 여기도 둘 수 없고 여기도 둘 수 없기 때문에 이건 절대 잡을 수가 없습니다. 그죠?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흑이 잡을 수가 있어요. 예를 들어 여기를 뒀다. 그러면 백은 자, 만약 요렇게 두면 요 집이랑 요 집이랑 지금 분리가 됐죠. 이렇게 되면 안 죽어요. 자, 보세요. 흑이 아무리 둔다고 쳐도 하나, 여기 못 두죠. 지금 자살이니까. 반대로 여기도 못 두죠. 그렇기 때문에 이 형태로 자체로 살아있는 형태예요. 자, 근데 여기서 백이 이제 더 이상 수를 안 뒀을 때 만약에 흑이 여기를 들어온다고 생각합시다. 그러면 백은 이 상태에서 떨어진 두 집을 만들 수 있을까요? 백이 둘 수 있는 하나, 둘, 셋, 네 군데인데 만약에 아무 데도 안 두고 계속 응수를 안 한다고 쳐봅시다. 자, 그러면 흑이 여기를 메꾸고 여기를 메꾸고 여기를 메꿨을 때 지금 여기를 서로 단수잖아요. 그러면 흑은 여기를 두면서 이거 전체를 따낼 수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형태가 아니죠. 그럼 여기를 들어왔을 때 백이 만약에 이걸 딴다. 이렇게 됐다. 자, 근데 흑이 또 여기를 둔다고 칩시다. 이 백이 떨어진 두 집을 만들 수 있나요? 없죠. 자, 흑이 또 계속 응수를 안 하고 백은 흑이 또 계속 든다고 했을 때 또 따먹히기 싫어서 백이 이번에 또 땄어요. 또 흑이 여기를 들어옵니다. 그러면 백은 이제 둘 데가 없어서 여기를 두는데 백은 또 딸 수는 있죠. 이렇게 또 들어와요. 그러면 백은 또 딸 수가 있는데 이제 백은 더 이상 둘 데가 없죠. 흑은 이걸 다 따먹을 수 있죠. 그러니까 돌이켜보면 요 모양은 요 자체는 지금 살아있지 않다는 말입니다.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백은 여기를 하나 더 놔야 돼요. 그러면 흑이 다른 수를 두더라도 뭐 여기를 두고 이런 데를 두더라도 이제는 이렇게 백이 따버리면 떨어진 세 집이 났기 때문에 충분히 살아있는 모양이죠. 자, 이렇게 요 모양은 살아있는 모양이라고 했는데 요거는 이제 흑도 여기를 들어가는 건 스스로 손해요. 요거 자체가 이제 죽는 돌이 되기 때문에 사석이 되죠. 그러면 자기 집을 메꾸는데 이게 쓰이기 때문에 한 집 손해입니다.
여기서는 저는 지금 한국 룰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그러니까 굳이 들어갈 필요도 없고, 만약에 실전에서 이런 모양이 나오면 요거는 그냥 내 집이 난 거라고 하고 끝. 이렇게 됩니다. 더 넓은 집을 볼까요? 이렇게 보면 흙은 요걸 잡을 수 있을까요? 뭐 이런 데 들어간다고 칩시다. 그러면 이렇게 붙이면 흙이 둘 수 있는 뭐 이런 데인데, 그냥 백이 이렇게 잡으면 이제 흙은 더 이상 둘 데가 없죠? 둘 다 못 두니까. 그러면 이것도 요 상태로 그냥 서로 안 두고 요거는 냅두고 그냥 6집이 났다고 보는 겁니다. 그러면 자, 예를 들어 요렇게 집이 나 있다고 칩시다. 실전에서 뭐 이런 모양은 잘 안 나오게 하지만 둘, 넷, 이게 몇 집이냐면 둘, 넷, 여섯. 자, 6, 9. 이게 총 54집이 나 있습니다. 이제 이 칸 셀 때는 사실 여기 이제 점이 있어요. 여기 점. 이게 10번째 중에 여기까지 세면 10개거든요. 그래서 여기 9개, 6개 이렇게 54집이 나 있는데, 요거는 그럼 요 상태로 냅두면 100은 뭐 당연히 살아있겠죠.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2집 내기는 어렵지 않으니까요. 근데 그럼 요 54집을 다 100집으로 볼 거냐? 또 그렇진 않습니다. 왜냐면 흙이 여기 들어와서 예를 들어 이렇게 뭐 자기가 혼자 살 수 있거든요. 뭐 2집 내고 뭐 그냥 쉽게 뭐 이렇게 살았다고 칩시다. 뭐 이렇게 살면 지금 흙은 2, 4, 6집을 내고 살았죠. 그 다음에 100은 여기까지 막는다고 쳤을 때 그만큼 또 집이 줄어들게 됩니다. 그래서 이렇게 완전히 넓은 집은 뭐 요 사라는 있는 건데 요 전체를 집으로 봐주지는 않는 거예요. 만약에 흙이 여기 들어와서 살 수 있으면 그만큼 흙이 요 집을 줄일 수 있는 거예요. 이해되세요? 그냥 무조건 이 벽만 만들려면 되는 게 아니라 흙이 거기에 침투를 하더라도 죽지 않는 집은 이제 온전한 집이 되겠죠. 이런 식으로 집이 지어져 있다고 칩시다. 요거는 흙이 아무리 들어와도 뭐 이런 식으로 들어와도 언제든지 떨어진 2집을 낼 수 있고, 흙도 그렇기 때문에 굳이 여기 들어갈 유인이 없어요. 근데 만약에 내가 거기를 들어감으로 해서 뭔가 수를 낼 수 있다, 그러면 그때 들어가는 거고요. 예를 들어 이런 것도 지금 9집이 나 있는데 9집이라고 봐줄 수가 없는 게, 흙이 이런 데를 끊고 들어가면 100이 응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? 응수를 해볼까요? 뭐 이렇게 단수를 쳐볼까요? 그럼 흙이 이렇게 빠진다. 그러면 100은 요게 한 수밖에 없죠. 근데 이게 달아날 수가 없습니다. 달아나도 또 한 수밖에 없어서 따먹히게 돼요. 여기를 막으면 당연히 이게 따먹혀서 이게 전체가 다 죽게 되고요.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100은 이런 식으로 가일수를 해야 되는데, 요건 9집이 나 있는 형태가 아니고 8집만 난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요. 이해되시죠? 그리고 또 추가로 한 가지. 자, 잠깐 이제 이쪽 형태를 보시면, 이건 떨어진 2집이 나 살아있는 형태라고 했잖아요. 근데 이것도 만약에 이렇게 돼 있으면 또 살아있는 형태가 아닙니다. 자, 보세요. 요거 자체가 단수죠. 흙은 그럼 여기를 딸 수 있지 않습니까? 그러면은 얘 떨어진 2집이 아닌 거예요. 그죠? 그렇다고 해서 100이 여기를 이을 수 있습니까? 이어도 이렇게 다 따먹혀버리죠.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형태다 그러면 100은 반드시 요걸 살리기 위해서는 요 돌 전체를 살리기 위해서는 여기를 둬야 되는 겁니다. 온전한 떨어진 2집이 나야 산다. 요거까지 기본 규칙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여기까지가 기본 규칙입니다. 이거 말고 규칙은 없어요, 사실. 이제 다른 기술들은 진짜 말 그대로 기술이에요. 상대방을 어떻게 잡을 수 있고, 뭐 사활 문제 같은 것도 상대방한테 떨어진 2집을 못 내게 하는 기술인 거고, 뭐 축이든 환격이든 장문이든 이런 것도 상대방의 돌을 잡는 기술, 내지는 내 집을 만드는 행마법, 이런 것도 다 기술이지, 딱 기본 규칙, 말을 움직이는 법은 지금 다 알려드린 겁니다. 자, 여기까지만 알면 여러분도 바둑을 충분히 두실 수가 있습니다.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알파고는 이 기본 규칙만 배우고서 세계 최정상 기사가 됐습니다. 여러분은 그 정도까지는 할 수가 없지만 어느 정도 바둑을 즐길 수 있는, 취미로서 바둑을 즐길 수 있는 단계는 그리 어렵지 않게 갈 수가 있어요. 자,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그럼 다음 시간에 봐요.